아버지가 뭐 물어보면 고개 푹 숙이고 말 안 한다 이거야. 속이 답답해 미치겠다 이거지. 시니어 파이팅! 자, 오늘은 사실은 우리 시니어들이 의외로 자녀들과 말이 안 통한다든가 뭐 잘 안 친해져서 이 고민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소연을 해오는 경우가 참 많다고. 특히 아버지하고 아들, 또 엄마하고 딸, 이 사이가 잘 안 된다 그러대요. 글쎄, 우리는 아들만 둘둘 다 둘둘둘이니까 아들들하고 대화는 좀 특히 어렵지. 네. 그 보통 보면은 이제 아들들하고 대화는 그 결국 아들들이 컨데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 생각해가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좀 안 듣는다 이렇게 해서 또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고, 싸움보다도 뭐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지. 근데 딸하고 엄마하고는 잘 맞을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의외로 그렇지, 딸하고 그렇지. 엄마도 또 잘 말이 안 통한다는 네, 얘기도 많은 것 그래서 같아요. 왜 어떤 그런 그 사례 하나 몇 가지 하고 왜 대화가 어려운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죠. 이게 좀 심각한 문제들이니까. 내가 이제 이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아버지가 이제 고민 상담을 하는데 자기 아들이 대학을 나와가지고 마땅한 직장을 못 얻고 방황을 하고 힘들어 하는데 아버지가 뭐 물어보면 고개 푹 숙이고 말 안 한다 이거야. 속이 답답해 미치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나한테 보내왔어요. 그 아들하고 내가 대화를 해봤어. 근데 뭐 자네는 어쩌고저쩌고 해보니까 얘가 의외로 얘기를 잘하더라고. 그래서 뭐 자기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 이제 아버지가 뭐 자네하고 어쩌고 그 힘들다 그러시는데 그랬더니 아버지하고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근데 원인을 파악해야 되게 상담을 그걸 물어보니까 아버지는 인류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아주 고위 임원을 했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참 아버지가 자기 그런 걸 갖고 너는 말이야 뭐 이런 식이니까 애가 완전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말을 못해. 그래서 이게 시니어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자녀가 아버지의 벽을 못 뛰어넘을 정도로 있으면 안 돼. 큰 나무 밑에 풀이 못 자라듯이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요즘 뭐 이제 부모 자식 간에 그 대화가 안 된다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조금은 과거보다 줄었지만 많이 부딪히는 경우가 이제 자녀들 결혼 때 배우자 같은 거, 특히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 뭐 며느리감을 본다 그러면은 아들이 좋다 그러는데 엄마가 볼 때는 자기는 며느리로서 본단 말이야. 그렇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견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뭐 아주 부모 자식 간에 그렇지. 한동안 말도 안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결혼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 학교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직업 선택이라든지 그렇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도 아마 부모들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대학 보낼 때도 말이지 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과거에 뭐 너는 판사가 되라, 요새 의사가 좋다니까 의사를 되라 하는데 본인 취미는 지금 화가가 되고 뭐 그렇지. 이런 건데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선택지가 많아졌는데 우리 아버지들은 그걸 갖고 자꾸 뭐라 하는 바람에 사실 많이 틀어졌지. 뭐 아이들하고 또 얘기할 때 특별히 할 말 없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니 간섭 같고 안 하자니 무관심한 것 같고, 그렇지, 참 그렇지. 난처한 경우가 많은 경우 같아요. 보면요. 근데 내 같은 경우 아마 우리 세대들은 다 그랬겠지만 직장 생활하고 이러냐고 바쁘냐고 기본적으로 대화를 잘 못한 것 같아. 대화를 시간도 못했지. 없었지.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애들하고 잘 지낸다고 어릴 때부터. 우리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밖에 돌잖아. 내 같은 경우는 애들 저게 졸업식 입학식에 가본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 엄마들이 다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대화도 상당히 이렇게 소홀하게 그렇지. 되고 그러지. 그래서 이제 이 대화가 어렵거나 친해지기 어려운 그 이유가 우리 때는 부모들이 이제 그 순종
부모들한테 순종하는 세대야. 그렇지. 요즘 세대들은 자의식이 강하고 개성이 강한 이런 세대라고. 그렇지.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크고 그렇죠. 요즘은 완전히 정말 자유분방하게 하고 그럼, 싶은 것들을 그럼. 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자기 의견을 부모 앞에 자식이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렇게 어려웠지. 불경이었지. 좀. 어른이 그걸 잘못 얘기하는데 얘기하면 말대꾸 한다고. 맞아, 그러고. 말대꾸 한다 그랬단 그렇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무슨 네. 얘기하면은 이견이 있어도 그냥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잖아.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세대만 해도 똑같은 얘기를 하던 자식이 자꾸 의견을 내면 아 이놈 봐라. 맞아. 이놈 자식 말대꾸 자꾸 하네 이런 생각이 내심 확 드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어릴 때부터의 어떤 사회적인 가정적인 그 분위기가 달랐고 뭐 그다음에 또 우리 클 때하고 지금하고 경제적 여건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옛날에는 정말 계속 절약 뭐든지 그렇죠. 아껴라 뭐 이런 그 저게 되는 어떤 그 상황에서 있었고 요즘은 또 뭐 모든 게 풍성하니까. 그럼. 그리고 옛날만 하더라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러니까 참고 견디고 또 아끼고 이런 게 당연했거든. 근데 요즘 이제 그런 같은 거를 야, 왜 이렇게 낭비하냐? 또 그것도 못 참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대화가 안 돼서 잔소리 되는 거지. 잔소리 비슷한 거야. 아, 직장 생활 조금 어렵다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 그건 당연히 참아야지 그러는데 요즘 같으면 이제 그걸 갑질한다 그런 거 아니야? 갑질이 된 얘기는. 또 하나는 이제 그 세대가 지나가면서 어차피 젊은 세대는 진보가 많고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가잖아. 그럼 이제 우리 때도 내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아버지하고 나하고 많이 싸운 게 아버지는 그 여당 편이야. 나는 야당 편이 학생운동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면 아버지가 나하고 막 그런다고. 그 아버지 뭐라 그러시면 아버지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다고. 그런 어떤 가치관의 차이가 많죠. 아, 그렇지. 지금 뭐 이 사람 살아간다는 거에 대한 것도 있고 생활하면서 그 회사에서 그 승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이 경제적으로 어떤 대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데 대한 생각 자체가 달라지고 요즘은 뭐 특히 뭐 모든 게 일단 즐기고 이 뭐라 그래 워라벨 그래요? 워라밸. 그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면은 이게 일하는 거 하고 자기 즐기는 거 하고 이 밸런스를 맞추자 그런 얘기니까 우리는 일을 그 라이프 생활을 희생해서 일을 하는 세대고 지금은 일과 라이프의 밸런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게 워라밸인데 그거를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는 우리가 요새 말하는 라이프 생각을 별로 할 수가 없었는 없지. 게 가난했습니다. 아니, 가난해서 생존이 급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세대 젊었을 때 그 중동 애들도 가고 뭐 저게 그 월남 같은 데 가서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라도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막에 가서 왜 일합니까? 이래 되니까 깝깝한 거야. 우리는 열심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고 막 일하는데 요즘 우리 젊은 애들 보면 저렇게 놀아도 되나 이 생각이 막 든다고. 그렇거든요.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해도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건 사무실에 있던 사람이건 1시간이라도 일 더 해가지고 한 푼을 더 받지 않은 생각이 그렇지, 있어요. 그렇지. 요즘은 이제 그런 생각이 달라졌으니까. 그렇죠. 그 옛날에는 뭐 주말에 나오면 이제 그 수당 더 준다 그러면 열심히 나오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 돈 더 안 줘도 좋으니까 우리 놀게 해주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 자녀들하고 어려운 이제 이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배경도 틀리고 뭐 사회도 틀리고 우리도 틀리고 뭐 가치관도 틀리고 다 틀리잖아.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자녀들하고 잘 지내려면 우리 해결책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응? 근데 내가 보면 이게 세대 간의 차이라는 것은 비단 지금 우리 세대만은 아니야. 전에 보면은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옛날에 그 침공을 했을 때 고고 인류학자를 데리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상한 돌을 발견했는데 글자 같은 게 이제 상형 문자 같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어떻게 해서 해석을 시켜보니까 요즘 아이들은 버리장머리가 없다. 그러니까 세대 차이라는 것은 수천 년부터 그렇지. 우리가 숱하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세대 간의 환경이 다르니까 항상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누구 얘기인지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춘추전국 시대의 어떤 얘기도
요즘 젊은 애들은 못 써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동생이 마찬가지고.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되면 한 70세대가 지나가는데 우리도- 70세대 동안을 계속 못 해줬으면 세상이 망했어야지. 우리도 요즘 젊은 애들 그렇게 볼 얘기가 아니다. 그렇지. 그 교훈을 하나 받고 또 하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녀들하고 우리하고 어떤 분리, 독립, 어떤 개념을 우리가 이제 자녀하고 우리가 가족이란 뭔가 좀 얽혀 있어 너무. 근데 내가 보면 이제 자녀 세대나 그 세대 간에 살아온 환경이 바뀐 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특히 이제 한국적인 현상 같긴 한데 부모 자식 간에 그 어떻게 보면 대화가 어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그 지금 조금 전에 그냥 독립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식을 어떻게 보면 나의 분신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못한 일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그러고 또 자식은 또 나를 위해서 뭘 그 가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강하니까 자기가 무슨 대학을 못 가가지고 박사가 안 된 걸 만일 그걸 가지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다 그러면 야 너는 내가 못한 꿈을 네가 좀 이뤄주라. 아 그냥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냥 뭐 공부하라 그러고 애들 취미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자식을 자기의 무슨 분신 내지 자기가 못한 일을 하는 그런 식의 과잉 기대? 대리만족 거의 기대 정도면 다행인데 강요를 하지. 그렇지. 아예 너 이거 해. 어떤 사람은 심지어 친구 내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자기는 어떤 아들이 어느 학과를 들어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 안 되겠다 싶어서 애를 대학교로 옮기라고 그랬대. 그 정도까지 이제 문제가 되니 강요. 자식의 삶을 왜 부모가 강요하냐고. 그만큼 이제 과도하게 애착을 가지고 그렇지. 집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쉬운 말로 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 계속 끝까지 이제 지고서 이제 그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에 별로 관심이 적은 자식을 힘들어가지고 막 억지로 과외도 시키고 대학을 보내고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으니까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느냐? 자식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내가 언제 그거 해달라 그랬어요. 당신이 그냥 기분 나서 그냥 과외도 시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니까 자식 입장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을 수밖에.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아까 독립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실제로는 그 자식은 자식대로 또 자식은 부모대로 서로 상대방 인정하고 그죠? 그 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적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아까 아버지 벽을 뭐 넘도록 도와주는 거지. 예, 그런 일이 좀 필요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사실은 그리고 대화가 어려운 우리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녀들도 어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 어른들의 삶이라든가 어른들의 마음속 어른들의 가슴을 열어보고 이야기하는 이런 노력이 우리 사회는 부족해.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기네들이 기준이 맞는 거야 보통은.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 이야기하면 틀린 거로 생각한다고. 그것도 그렇죠. 하나의 그 흠이지. 부모가 생각할 때는 입장에서 보면 괘씸한 거지 이게.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좀 섭섭하지.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걸 어떻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되는 거죠. 예. 자식들도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는 저런 세대였기 때문에 저 얘기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또 꼰대 같은 소리 또 안 해 뭐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지 이제. 근데 맞아, 전- 이게 다름을 인정을 해야 돼. 그렇지. 근데 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보면은 그 회사에서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 나보다 한 10년 선배들하고 나보다 10년 후배들하고 보면은 예를 들어 내가 10년 위를 보는 거하고 10년 아래를 보는 거에 그 10년이란 거리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 나는 10년 선배들을 상당히 거리 있게 보는데 10년 후배들을 가깝게 보거든요. 그러면 나 10년 후배들이 날 보면서 그렇게 할 그건 거예요. 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후배, 10년 후배를 보는 거리하고 10년 후배가 날 보는 거리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거리가 어느 정도 사실 일치가 돼야 서로 이해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싶어서. 서양식으로 자식과 부모가 좀 이렇게 그래 그런 거 보면 말이지 우리는 서양보다는 자식에 대한 애착이 너무 강한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미국이나 이런 나라 보면은 자식인데 재산 물려주려고 그렇게 기를 쓰고 그런 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학교 갈 때까지 자식으로 돌봐주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하고 그 이상 되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새로운 그 성인으로서 인정을 해가지고 놔준단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간섭도 안 하고 또 우리처럼 막 올인해서 지원도 안 하고
그 내가 미국서 공부할 때 그 내가 다니던 학교에 보면은 그 학교는 이제 비교적 그 저게 부유층 자녀들이 좀 덜어 많은 것 같은데 한번 이맘때쯤 이제 입학식 저게 학기가 시작돼가지고 보면은 학교에 학부형들이 입학식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는데 미국은 9월 학기니까 그 가족들이 많이 오는 경우 있어. 학기 시작할 때. 학기 시작할 때. 입학식 할 때. 그러니까 이제 1학년들은 이제 입학식이지. 그래서 야, 이 미국 사람이 생각보다 가족적이다. 그래가지고 한번 물어보니까 자식들 대부분 이별식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식을 객주로 보내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미국은 넓은 나라니까 입학식 하면은 그때 집을 떠나가지고 이제 기숙사에 오면은 그 자식하고는 이제 한 집에서 영원히 안 산다 이거지. 왜냐면 걔가 기숙사에 나와가지고 졸업하고 취직해서 결혼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집안에 사는 경우는 고3 때까지 하기 때문에 그게 이별식 비슷하니까 여유 있는 집들은 온 가족이 와가지고 입학식 전후에서 한 2, 3일 동안 같이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신문에 유심히 보니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 노동부 장관 했던 라이시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이분이 그때 기사가 났는데 그냥 멀쩡히 노동부 장관 하다가 사직을 했다 그러는데 신문에 기사가 사직의 변이 뭔고 하니 딸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고3인데 캘리포니아 무슨 대학을 학교에 다니고 이 사람은 이제 워싱턴 DC에 있는데 나는 이제 고3 1년 동안에 우리 딸하고 같이 지내야 되겠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 했더니 지금 얘기처럼 딸하고 한 가족으로서 한 집안에 지낸 유일한 기간이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양반은 내가 이제 국가의 봉사는 어느 정도 했으니까 딸하고 지내야겠다. 그게 그 공식적인 삶의 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무슨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데 그 대신에 같이 지내고 벌써 대학 보내면 그 다음부터 성인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처럼 뭐 더 이상 간섭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간섭의 그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안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입다문 없다. 이게 이제 옛날에 그 전국시대의 화를 면하는 길인 것 같은데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마음에 안 들어서 보잖아. 보고도 아이고 막 또 자식이 뭐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근데 또 잔소리 하고 싶어도 한 번만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요것만 잘해도 비교적 자식들하고 괜찮아질 거라고. 뭐 사실 그렇죠. 벌써 자식들이 그 다 성인이 돼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일을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거꾸로 그럼 내가 그 나이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은 우리도 그랬죠. 그렇지. 항상 그렇게 이 생각. 자꾸 우리 건 잊어버리고. 근데 그런 생각들을 하죠. 보면은 누가 그래요? 그 자식들은 부모가 10개 잘하다가 하나를 좀 섭섭한 일로도 전체를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부모는 자녀가 10가지를 못하다가 하나만 잘해도 기억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건 나도 동감인데 부모는 자녀를 밖에 나서 자랑해. 우리 자녀도 어쩌고 왜? 하나만. 근데 자녀들은 이제 하나만 섭섭하면 그게 가슴속에 박혀 있어. 우리 부모가 이랬다 이래가지고. 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죠? 아니, 그런 비교적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자식이 커서 성인이 됐을 때 누가 이런 비유를 얘기한다면 그게 일리가 있다고 봐. 그냥 자식을 다 키워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조카 보듯이 해라. 조카 보듯이. 왜냐면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라고. 조카는 누가 뭐 결혼할 때 누가 결혼하겠습니다 하면은 이제 내가 삼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드바이스는 하잖아. 글쎄 이런 게 좋겠다 하지만 그거를 뭐 막 강요해가지고 그 짓 안 하잖아.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도와주거나 그럴 때도 우리는 또 막 올인하잖아 그냥. 자기 그냥 노후 준비도 안 하고 막 다 하는데 만약 조카 보듯이 하면은 야 내가 노후 자금까지 해가지고 뭐 자식 조카 결혼 자금 되고 그러지 않잖아. 그래서 너무 그렇게 강요할 일도 아니고 너무 올인할 일도 아니고 그러네.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냉정하다 볼 수도 있지만 그 표현이 좋은 의미가 얘기예요. 있는 그 거죠. 성인 자녀 조카 보듯이 하자. 이게 오늘의 그러니까 이제 완전 캐치프레이즈 비슷. 아주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되겠다. 어느 정도 좀 거리를 두라 그런 얘기죠. 그게 뭐 그렇지. 냉정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거리를 두고 이
독립된 하나의 객체로서 인정을 하자 그런 오케이, 얘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사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 공부가 된다고. 맞아요. 우리 이제 자녀들 관계가 뭐 조금씩 좋아지는데 오늘 대화가 좀 일조가 되겠네.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얘기를 듣고 내용을 실천해 보면 자녀 관계가 좋아지겠지. 자, 시청자 여러분, 화이팅! 화이팅!